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는 동안 그 뒤에서 조용히 거대한 기회를 기다려온 산업이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폭발하는 AI 데이터가 어떻게 통신장비 회사 KMW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AI의 놀라운 발전에 열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화려한 기술 뒤에는 사실 거대한 질문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전송할 도로, 즉 네트워크 인프라가 과연 이 속도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순서로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AI가 왜 5G 투자를 다시 불러오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동안 KMW가 겪었던 혹독한 침체기를 돌아볼 겁니다. 이어서 부활의 핵심 키인 미국 시장의 변화와 KW만이 가진 기술력, 그리고 숫자로 증명될 턴어라운드 전망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의 흐름, 이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통신망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오지 투자가 2020년에 딱 정점을 찍고 나서 한동안은 전 세계적으로 좀 조용했어요. 초기 투자를 마친 통신사들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거죠. 근데요, 4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데이터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증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런 글로벌 투자 공백기, 이게 KMW한테는 얼마나 혹독한 시간이었을까요? 산업의 사이클에 실적이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회사에게 지난 4년은 그야말로 혹한의 겨울이었습니다. 이 숫자 하나에 지난 4년의 고통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에 3,385억 원에 달했던 매출이 불과 4년 만에 874억 원이 됐어요. 말 그대로 4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인 오지 투자 공백이 한 기업에 남긴 상처입니다. 매출이 이렇게 급감하니까 결과는 뼈 아팠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4년 연속으로 막대한 영업 적자를 기록했죠. 바로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뜻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이 기나긴 겨울의 끝에서 KMW 부활의 열쇠로 지목되는 곳 바로 세계 최대 통신시장 미국입니다. 멈춰있던 미국의 5G 투자가 드디어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딱 주목하고 있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슬슬 투자가 다시 시작되고요. 진짜 본격적인 게임은 2020년에 열릴 신규 주파수 경매부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매가 딱 끝나면 통신사들이 이 새로운 주파수에 맞는 장비를 어마어마하게 발주할 거거든요. 이때부터 2027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성장 사이클이 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 투자를 이끄는 힘은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해요. 우선 AT&T나 버라이즌 같은 공용 통신사들이 AI 때문에 폭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려고 다시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특히 미국처럼 땅이 넓은 나라에는 FDD 방식의 새로운 대용량 장비가 꼭 필요한데 바로 이 수요가 터질 거라는 거죠. 여기에 오픈랜이라고 특정 제조사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회사 장비를 조합해 쓰는 흐름이 커지면서 중국 장비가 배제되는 것도 KMW 같은 한국 기업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양자 컴퓨터의 해킹도 막아내는 양자 내성 암호 기술 도입으로 인한 교체 수요까지도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KMW는 이 거대한 시장 변화 속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과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회사의 핵심 기술과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KMW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랑은 만날 일이 없는 회사예요. 사업 구조를 보면 아주 명확한데요. 1단계 AT&T 같은 거대 통신사가 자, 우리 오지망에 수조 원 쏩니다 하고 발표를 해요. 그럼 2단계 노키아나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 프로젝트를 따내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바로 이때 KMW한테 장비 주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맨 앞에 있는 거대한 톱니바퀴, 즉 통신사가 움직여야만 KMW의 공장도 돌아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런 사업 구조는 매출 비중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86% 이상이 수출이에요. 이 말은 뭐겠어요? KMW의 실적은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노키아와 삼성전자를 통해서 움직이는 글로벌 통신 시장의 투자 사이클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KMW의 진짜 경쟁력, 숨겨진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이 마이크로 벨로우즈 필터 MBF라는 독자 기술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 5G 핵심 장비 중에 매시브 마이모라는 게 있는데 이게 거의 스마트폰 안에 수백 개 안테나를 쑤셔놓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부품 하나하나가 크면 장비 전체가 뚱뚱해지고 비효율적이 되잖아요. KMW의 필터 기술이 바로 이 부품들을 놀랍도록 작고 가볍게 만들어서 경쟁사보다 훨씬 작고 효율적인 장비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말 그대로 마법의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품별로 매출을 뜯어보면 이 핵심 기술인 필터 관련 부품이 40%로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안테나예요. 그리고 이 기술들을 다 합쳐서 만든 고부가가치 시스템 장비, MMR이라는 게 한 15%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미국 시장이 제대로 열리면 단가가 아주 높은 바로 이 시스템 장비 매출 비중이 확 늘어나면서 회사 전체 수익성을 끌어올릴 걸로 기대되고 있는 거죠. 국내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보면 KMW의 포지션이 더 확실하게 보여요. 에이스테크는 안테나 전문가, RFICIC는 핵심 소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면 KMW는 독자적인 필터 기술을 무기로 부품부터 완성 시스템까지 다 만드는 특히 비싼 시스템 장비에서 강점을 가진 올라운더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5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변화와 강점들이 과연 숫자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보실 숫자가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고 시장이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래프, 이게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세요. 2024년 마이너스 455억 원, 정말 깊은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가 2026년에는 349억 원 흑자로 드라마틱하게 돌아서고 2027년에는 무려 73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낼 거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이건 아직 전망일 뿐이에요. 하지만 시장이 왜 이렇게 KMW의 미래를 주목하는지 그 모든 기대감이 바로 이 압도적인 V자 그래프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극적인 전망 때문에 KMW의 가치 평가는 좀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지금 당장 실적만 놓고 보면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4.79배로 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싶죠? 하지만 만약에 저 2027년의 최대 실적 전망치가 진짜 현실이 된다면 그때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은 7.9배까지 뚝 떨어져서 생각보다 싼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기업의 가치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먹고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장밋빛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아시잖아요. 모든 투자 이야기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이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는 뭔지 아주 현실적인 체크포인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쪽은 압도적인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시장이라는 확실한 불쏘시개, 독보적인 기술력이죠. 반면에 리스크도 아주 명확합니다. 이 모든 스토리가 아직은 미래의 전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4년간의 적자로 회사 재무 상태가 좀 취약하다는 점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특히 주가가 오를 때마다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전환사채 물량은 주가 상승에 계속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여전히 노키아나 삼성전자 같은 소수의 큰 고객사에게 매출이 쏠려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은 꼭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은 2025년 10월 28일을 기준으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입니다. 특정 종목을 사시라, 파시라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르는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